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최근에 이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사실,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정도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최근에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 매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최근 이 타점에서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결국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과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만약에 지금부터가 바닥이고 앞으로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신나게 이 종목을 좀 들고 갈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금리 인하가 드디어 발표가 됐죠. 금리 인하가 0.5포인트가 인하가 되어 가면서 어제 나스닥 시장이 하루 정도는 여기에 대한 좀 시장 분위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어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과연 누가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이 성장주의 대장으로서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이 계속 바닥권을 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안정화가 되어 가고 현금의 유동성이 다시 좀 풀리는 그런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예전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과열되었던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에코프로를 담았던 그런 상승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에코프로 이때 이 추억, 이때 이 기억 잊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들고 가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냥 오늘의 수급은 현재 기관계와 그래도 외국계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큰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급적인 변동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매스터점을 왜 드렸을까? 그리고 이 최근에 제가 에코프로를 찍었던 게 대략 어느 정도였지? 여기부터였나? 예. 제가 사실 이거 여담인데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에코프로 이 상승할 때요. 상승할 때 대략 이 정도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하세요 외쳤다가 진짜 그때 쌍욕이란 쌍욕 다 받았어요. 야, 이거 대한민국 2차전지 대한민국 미래인데 왜 매도하라고 하냐 하면서 또 여기저기선 언론이나 다른 유튜버들은 막 선동에 나가면서 주가 더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공매도와 싸워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죠. 그런데 공매도와 싸웠던 결과는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력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력들이 주가 올려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력이랑 싸웁니까? 우리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애사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그 타점을 보고 우리가 뛰어들어야지 왜, 왜 싸우냐고요. 그 최근에 이 금투세도 좀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제가 이 매수타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전에 단기적으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사실 제가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가장 크게 보는 거 딱 한 가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는 여기 영상에서는 좀 말씀 못 드리고 제가 한 시간 보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RSI라는 지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볼 때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인데 이때 뭡니까? 이 RSI에 대한 지표가 16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이게 2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최근까지 2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죠. 떨어진 적이 없다가 7월 한 달 동안 7월부터 9월까지 떨어진 적이 없다가 이제 이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한 번 더 가격은 저점이 왔는데 그때 여기에 대한 지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그래서 이게 물론 1시간 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날 확률도 있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를 한번 만약 깨고 올라가면서 점점 일봉이나 주봉, 월봉까지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게 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 확실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타점을 드렸던 건 이 채널에 대한 상승, 이 상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 보실 분들은 들어가시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또 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홀딩해 볼만 자리는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딱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 지표가 알려주죠. 대략 13% 정도의 물량이 여기에 많이 쏠려 있고 이 저항대가 가장 몰려 있고 이 윗구간은요. 여기는 조금만 수급이 나와도 이 채널을 뚫어가면서 충분히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매도 타점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양이라는 종목이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물론 재료가 떴어요. 계약 공시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큰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하나하나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결국 이 섹터가 살아나줘야 저는 에코프로도 같이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건 뭐 미국 시장 그리고 뭐 광산 시장 리튬 가격 이런 것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결국 차트가 먼저 움직여 줍니다. 차트가 먼저 움직여줘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정보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 이런 시그널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힌트를 잡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앞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타점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거니까요. 제가 먼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저 박프로와 함께 여러분들 좀 공유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여러분들 구독 인증 한 번씩 해주세요. 아시겠죠? 에코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결국 원하는 것보다 간단하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달라.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문자 안 보내시고 상관없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제공해드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을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에코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금리 인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우존스가 S&P 500 사상 최고치 마감을 하고요. 나스닥도 올라왔고 러셀 지수나 다우존스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등 테슬라가 7% 올라가는 등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또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단기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변수가 또다시 지수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지수는 또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럼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결국 저는 단기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정도 나올 수 있겠으나 지수의 하락으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이 하락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상승은 정말 큰 시세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할 거예요. 지겹도록. 자, 왜냐면 지금 주봉을 볼게요. 자, 주봉에서 이런 상승 시그널이 나온다? 우리는 이거 1년에서 2년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봉이 만약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RSI 지표가 이제 슬슬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텐데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이렇게 지표가 상승을 하는 상승 시그널이
지금 몇 년간 없다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타점들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이런 점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가시라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에코프로 BM을 저와 함께 이끌어 나가시면 되시겠고요. 결국 돈 버는 건 뭐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매도하는 거다. 내가 들어간 종목이 삼성전자건, 에코프로건, 포스코홀딩스건, LG엔솔이건, 아니면 잡주이건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물론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서 더 높은 확률을 잡아 나가는 건 좋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내가 에코프로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줄이거나 상승을 더 크게 만드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제가 오늘 장중에 영상을 찍었고 제가 장 끝나고도 한 번 더 찍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 박프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